예. 자, 문제 1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문제 1번에서 원가 계산의 종류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원가 계산과 전략적 원가 계산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고 전략적 원가 계산이라는 말의 뜻은 제가 이 말을 쓴 표현의 취지는 뭐냐면 관리 회계에 있어서의 목적이 다소 기업 경영을 위한 전략적인 목표가 숨어 있다, 들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쓴 말이고요. 실제 용어로 원가 계산에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틀린 말씀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다음 중 원가에 의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원가는 경제적 자원의 가치이다. 맞고요. 원가는 기업의 자산과 관련하여 소비된 지출을 의미한다. 이거는 아니죠. 예를 들면 공장 택지의 구매가 있다. 왜요? 자, 볼까요? 원가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 소비된 것이고 비원가적 지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화폐를 지출하더라도 급부 생산, 제조입니다. 제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원가가 아니다. 그래서 공장 택지가 나오는데 아니 공장 택지라면 제조를 위한 것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라고 회계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재료에 직접 투입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 회계상의 재료비나 원가 회계상의 지출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원가는 경영 목적에 관련시켜 파악한 것이다. 맞습니다. 원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맞아요. 자, 다음 중 3번. 원가의 구성을 잘못 설명한 건 무엇인가? 자, 1번 제조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맞고요.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맞습니다. 제조 원가는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친 것을 원가라고 하고요. 판매 가격은 제조 원가와 마케팅 비용과 일반 관리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정이 있죠. 자, 이겁니다. 마케팅 비용과 일반 관리비, 제조 원가를 포함한 것은 판매 가격이 아니고 총 원가이고요. 이 총 원가에서 이윤을 더해야 판매 가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여기선 틀린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조합도에 따른 원가의 분류이다. 이 중 잘못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자, 그래프들이 나와요. 그래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준변동원가, 단계식 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답은 단계식 원가라는 말이 없는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자, 볼까요? 총 원가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어떤 원가? 변동 원가. 뭐랑 뭐가 변동이죠? 조업도, 일을 하는 정도와 금액이 정비례하듯이 나간다. 변동 원가다. 그 다음에 고정 원가는 뭐죠? 조업도와 금액과 상관없이 원가는 동일하다. 이거는 뭐라고요? 고정 원가이고 그 다음에 준변동 원가는 뭐냐면 고정 원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그 고정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이 조업도에 따라서 정비례하듯이 변동된다. 이것은 준변동 원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야말로 표현이 그런데요. 단계식 계단식으로 생긴 이 원가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준고정 원가예요. 그러니까 왜 준고정이냐? 고정은 일정한 겁니다. 일정한 건데 일정한 단계가 지나면 또 다음 단계에서 또 고정이 됐다가 또 다음 단계에서 고정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준변동이 아니라 고정이 일정하진 않다. 그러나 고정의 방식이다라고 해서 준고정 원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다음은 원가 계산의 단계를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다. 이 중에서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단계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이죠.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1단계고요. 이게 2단계, 이게 3단계. 그럼 1단계가 뭐냐면 비목별. 비목이 뭡니까? 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의 목, 비의 이름, 비목별 원가 계산을 1단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합쳐지면 부문,
무슨 부문? 제조 부문, 보조 부문. 제조 부문은 직접비, 보조 부문은 간접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을 나누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제품 A, B, C 제품에 대한 제품별 원가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목별 원가 계산이다. 자, 다음 6번. 아래 그림은 재고의 구입과 출고 절차이다. 자, 그 다이어그램은 뭡니까? 이겁니다. 재료의 구입과 출고 절차. 보면 창고에서 매입 청구서를 내면 구입기에서부터 구입처의 주문서를 넣고 여기서 현품을 보내면 검수계가 검수를 해서 검수 보고서를 창고에다 주면 창고서에서는 구매계에다가 얘기를 하면 구매계는 구입 통보서를 줘서 회계에서는 대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금 지급한 다음에는 정식으로 출고 청구서가 들어가고요. 출고 청구서를 가지고 출고를 하게 되고 현장으로, 그리고 그 결과를 입출고 현황을 회계 쪽으로 통보를 합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의 작성 취지는 뭐냐면 물건과 현장의 흐름이 있다면 이것을 누가 통제를 하고 있다 또는 누가 통제를 해야 한다? 회계계. 우리가 원가 관리, 원가 회계를 하고 있잖아요. 원가 회계를 집계하기 위한 회계부서에서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결과, 금액과 수량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집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재료의 구입과 출고 절차라는 다이어그램이 작성되면서 현장에서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회계가 재료의 원장을 접수하고 있다. 이거를 말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재료의 소비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뭐가 있느냐? 계속기록법이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 역산법, 소급계산법이죠. 역산법이 있다. 그래서 아닌 것은 4번 후입산출법이 되겠습니다. 후입산출법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재료의 소비 가격, 원가에 관한 문제죠. 원가를 가지고 개별법이냐,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 이동평균법이냐, 총평균법이냐 이렇게 나누고, 또 재료의 가격 중에서는 예정가격, 표준가격, 시장가격법들이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단계로 넘어가요. 다음 국민공업의 자료이다. 이 자료로 총 원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각 질문에 대답하시오. 자, 국민공업의 자료, 국민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제품 A와 B를 생산을 합니다. 그럴 때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나와 있고 제조 간접비가 A, B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제조 간접비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배분을 시킬 것이냐, 또 생산 및 판매 실적을 가지고 생산량이 제품 A는 1000개, B는 1200개에서 판매량이 700개, 900개씩이고 판매 단가가 100원, 150원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가정이 되어 있고요. 제조 간접비의 배분은 직접 원가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괄 배부법에 의한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변동 요인, 변수 요인들을 여기다 반영하지 않고 그냥 글자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회계 계산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도 완벽하다. 다른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기초 및 기말 제공품은 없다. 자, 제공품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공품은 일종의 원재료 같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원재료는 아니죠. 만드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는 아니지만 제공품이라는 것은 제조를 위한 부품, 공업을 위한 부품, 재료 이런 것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완성제품이 아닌 가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의 물건, 재료에 가까운 물건, 이것을 제공품이라고 한다. 이것도 품이니까요. 품, 어떤 아이템이니까 제공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런 모니터를 생산하는데 모니터의 그 내부에 뭐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어떤 전열 장치 같은 거, 전기 장치, 뭐 그럼 이동 장치, 뭐 이런 것들의 일부를 가지고 제공품이라고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갖는 의의는 뭐냐면은 기초와 기말. 예를 들면 1월 1일과 12월 31일, 31일 기말이고요. 1월 1일 기초죠. 또는 6월 결산하는 법인도 있고 또 뭐 분기별로 나눠서 결산하는 법인들이 있는데 그 기초 시작할 때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몇 개냐, 제공품의 기초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수량, 이런 것들은 회계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어요. 풀이를. 지금 우리 시험 과목에는 풀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롭게 기술해서 끝까지 서술하듯이 푸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어려운 데다가 잘못하면 오히려 변별력을 흐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가 회계의 입문 과정이라는 측면, 그 관점에서 가급적이면 이해를 돕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 출제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조 간접비의 배부에서는 제품 A는 6만원 곱하기 4만원 더하기 8만원 분의 4만원 해서 2만원이고, 제품 B는 6만원 곱하기 4만원 더하기 8만원의 분모 분의 8만원의 분자로 했더니 4만원이 나온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다음 매출액은 700개에다가 100원씩 하니까 7만원, B는 900개 150원씩 하니까 13만 5천원, 판매비와 관리비의 배분은 제품 A는 5만원 곱하기 7만원 더하기 13만 5천원 분모에 7만원 분자를 곱해서 17,073원이 나왔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배부 B에서는 5만원 곱하기 7만원 더하기 13만 5천원 분의 13만 5천원 해서 32,927원이라는 금액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원가표에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자, 제조간접비의 배부, 매출액 계산, 판매비와 관리비 배부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이거는 매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자, 총 원가표에 들어가요.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각각의 이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기재하면 됩니다. 제조 간접비가 문제죠. 제조 간접비는 6만 원인데 아까 1번에서 배부를 했어요. 2만 원, 4만 원씩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A에는 2만 원을 기재하고 B에는 4만 원을 기재해요. 자, 그럼 제조 원가는 얼마가 되는 거죠? 제조 원가는 A는 3만 원, 만 원, 2만 원을 더해서 6만 원이 되고, 제품 B는 5만 원, 3만 원, 간접비 4만 원을 더해서 7만 원, 12만 원, 12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단순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원가표를 작성할 때의 요령, 형식, 어떤 구성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산량은 몇 개라 그랬죠? 생산량은 1000개가 있고 B는 12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당 제조 원가 3, 4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 원가에서 뭘 나누죠? 생산량을 나눠서. 그러니까 단위당 제조 원가가, 자, 3번에 들어갈 제품 A는 60원 per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개당 원, 개당 금액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품 B의 단위당 제조 원가는 얼마죠? 100원. 왜요? 12만 원에서 1200개를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1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총원가. 총원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원가는 제조원가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합쳐서, 그래서 얼마죠? 77,073원. B는요? 12만원에서 뭘 더하죠? 100원? 뭘 더하는 거예요? 12만원에서 32,927원을 더해서 총원가는 152,927원이 됩니다. 자, 단순한 계산이에요. 단순한 계산. 근데 계산 실력을 물어보자라는 게 아닙니다. 뭐죠? 총 원가표라는 게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거,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인 간접비를 A와 B에다가 배분하는 것을 어떻게 나누는 거냐, 그 다음에 단위당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요령,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나누는 요령을 배우는 것, 그리고 이 표를 형식에 맞게 기재하는 것, 이게 이 과목과 이 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대답해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국민공업의 2020년 2월의 제조간접비 자료이다. 잠깐만요. 이거죠. 자, 부문별 원가 계산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에요. 지금 이 9번의 경우에서는 자, 제조간접비 부문비 배부표. 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부문비를 배부하는 표. 자, 우리는 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 표. 마지막에 만드는 표는 뭡니까? 회계장부. 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장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부에다가 우리가 쓰는 행위를 뭐라고 하죠? 그 기장, 기장. 장부에 기록한다. 기장. 기장이라는 말은 회계사무소에서 대단히 보편적으로 쓰이는 아주 기초 중의 기초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기장이라는 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꽤 어떤 이 분야에 입문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만. 자, 원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건물보험료, 전력비, 통신비, 건물감가상각비, 기계감가상각비, 잡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부문비 배부 기준을 점유 면적, 종업원수, 기계가액, 전력 소비율, 전화 대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부문비 배부표, 거의 결과를 끄집어 왔어요. 부문비 배부표가 있는데, 자, 봅니다. 부문 개별비에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건물감가상각비, 잡비가 각각 포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문 공통비, 복리후생비, 건물보험료, 전력비, 통신비, 기계감가상각비들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문비 합계가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1, 2, 3, 4, 그리고 5, 6, 7, 8, 이 금액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부문비 배부표에 들어갈 금액을 기재하시오. 자, 볼까요? 자, 이것도 꽤 직관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형식을 제대로 익히자라는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자, 뭘 물어봤습니까? 제조 부문의 A 제품의 복리후생비는 얼마냐? 산출하라는 얘기예요. 얼마냐? 자, 59,400원이 복리후생비 전체예요. 자, 원가절에 보면 59,400원 합계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제품 동력부, 수선부, 창고부, 관리부 이렇게 19,800원, 4,400원, 6,600원, 2,200원, 4,400원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1번 A 제품에 대해서만 블랭크를 해놓고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간단하게. 자,
59,400원이라는 복리후생비 총액이 쭉 나눠지는 거잖아요. 쭉 배부가 되는 거예요. 다 합치면 59,4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 논리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A에다가는 얼마를 줄지에 대한 배분 비율, 배분율, 산식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복리후생비는 뭐랑 관계가 있죠? 복리후생비는 사람. 예. 복리후생은 건물이나 기계나 뭐 전화나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사람한테 해주는 게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종업원 수가 34명이 있는데 54명이 있는데 A 부문에는 몇 명이 근무한다는 거예요? 20명 근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4분의 20만큼을 59,400원을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22,000원. 자, 그 다음 같은 논리예요. 자, 건물보험료는 어떨까요? 제품 B의 건물보험료를 산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보험료는 일단은 16,100원이라고 총액이 나와 있고 자,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점유 면적, 건물을 가지고 쓰는 면적이죠. 쓰는 면적. 누가? B가. B 제품이 쓰는 면적이 얼마냐? 보니까 전체 면적 350 제곱미터 중에 350 맞죠? 어디 갔습니까? 350 제곱미터 중에 B가 쓰는 게 110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뭘 곱하죠? 여기에 건물 보험료인 16,100원에다가 350 제곱미터 분의 110 제곱미터 이렇게 하면 제품 B에 들어가는 배분 금액이 나옵니다. 자, 5,060원이 나오고요. 같은 이치예요. 동력부에서는 이거는 전력비를 나누는 거죠. 전력의 총액은 12,600원 맞습니까? 건물보험료가 전력비가 18만 원이네요. 전력비가 18만 원인데 여기에서 전력을 얼마를 쓰느냐? 동력부에서는 전력 소비율이 20%다. 바로 20%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6,000원이 나오고요. 수선부에서의 통신비는 얼마인가? 자, 통신은 전화죠. 전화 통신비가 12,600원인데 전화 대수가 전체 21대 중에 수선부에 세대가 있네요. 세대 21분의 3 곱하기 통신비 12,600 답은 1,800원이 됩니다. 자, 됐어요. 구했어요. 자, 5, 6, 7, 8은 어떻게 하는 거죠? 5, 6, 7, 8은 공통비의 합계를 내시오. 이거는 왜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습니까? 그것은 1, 2, 3, 4를 산출할 줄 알면 5, 6, 7, 8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자, 그런데 여기서 숨어있는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 부문비 합계가 있잖아요. 부문비 합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33만 6천 336945가 있죠. 여기는 개별비가 222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통비가 얼마일까요? 빼면 되죠. 114945. 이건 요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시험이 아니라 정식으로 세무, 회계 이쪽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류의 편법적인 접근은 통하지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또는 검산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풀면 된다, 그렇게 푸는 게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되고. 자, 순서대로 갑니다. 복리후생비부터 건물보험료, 전력비, 통신비, 기계감가, 상각비를 합친 금액이 공통비의 소개 금액이 되고 이 공통비의 개와 개별비의 개를 합쳐서 부문비 합계가 된다. 자, 이 로직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 6, 7, 8은
별도로 구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은 국민공업의 2020년 3월 원가 자료와 부문비 배부 기준이다. 이 자료를 사용하여 단일 배부법이라는 말의 취지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상호 직접 배부법에 따른 부문비 배부표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질문에 답하죠. 자, 여기가 이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죠. 자, 봅시다. 보조 부문비의 배부 방법에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고요. 상호 배부법에서는 상호 직접 배부법, 상호 단계 배부법, 상호 계속 배부법이 있다. 그런데 자,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단계 배부법은 이론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실무에서 잘 쓰이지 않고 상호 배부법은 이론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계산 경제성,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한 학술적인 목적으로 회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무 경영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회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정밀한 현실과의 하나의 오차도 없는 그런 회계를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오차가 있다는 전제가 늘 깔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차가 있으니까 그냥 막 하자. 그건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오차란 필연적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최적과 최선 그리고 가장 현실에 맞는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정밀하면서도 임의대로 하지 않는. 왜? 누군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매우 정밀한 회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 회계는 투명성,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사람들이 들여다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착오 없이 또는 원칙에 맞게 장부 기재가 잘 돼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K죠. KIFRS라고 표현을 하죠. 자,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정밀하지만 쓰이지 않고 어떤 것은 너무 간단하거나 정확성이 떨어져서 쓰지 않고 그래서 어떻다는 건가요? 자, 보면 상호 직접 배부법이 간편법이면서도 많이 쓴다. 상호 단계는 정확성은 증가하지만 계산이 복잡해진다. 상호 계속 배부법은 정확한 배부 계산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가 나왔습니까? 상호 직접 배부법. 상호 직접 배부법을 가져왔어요. 교재에서는 다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계산하는데 여러분들 취미도 있으시고 난 이런 거 너무 좋다 라고 하면 열심히 스터디를 하세요. 그건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직접 배부법을 해볼게요. 자, 원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부문비 배부 기준도 있습니다. 여기 직접 배부법도 있고요. 직접 배부법은 단순하죠. 그냥 바로 비율에 따라서 보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거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자, 단계 배부법도 있는데 단계 배부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배부법은 상호 배부라는 말의 취지는 자,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호 단계라는 거는
내 거는 나한테 주지 않아요. 내 거는 반드시 남한테 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내 거는 남한테 준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야 이 로직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상호가 들어가죠. 상호. 아까는 뭐 직접 배부, 뭐 단계 배부 이렇게 했는데 상호 직접 배부는 자, 무려 소수점까지 들어갑니다. 소수점 들어가는 것 딱 요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문비 배부표를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공란을 채워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형태가 되겠어요. 자, 봅시다. 여기서 문제 동력부에 64,000원, 75,000원, 수선부에 180,000원, 45,000원, 공장사무부에 80,000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 2, 3은 더하는 거예요. 보조 부문에 동력 부문은 더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 더해서 139,000원, 225,000원, 80,000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게 어디로 간다? 저쪽 2차 배부의 합계로 가요. 2차 배부의 합계. 자, 이거를 교재에다가 화살표를 그리고 다이어그램 그리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풀어봐야 돼. 그래서 감각적으로 딱 습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수업 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산 문제는 2번은 푸셔라. 3번이면 더 좋다. 그러나 1번은 어렵다. 뭐가요? 헷갈리기만 하고요.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계산 문제는 2번은 푸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학습 문제를 내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계산을 요령을 익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강의가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중도에 또 포기하시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빨리 나갈게요. 자, 갑시다. 자, 1, 2, 3 이쪽으로 가고요. 그렇게 되면 동력 부문비 배부 4번, 그 다음에 5번, 6번이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1차에서 배분하는 건 500분의 220, 250분의 90, 400분의 200이 가고요. 자, 2차에서 하는 거는 400분의 220, 160분의 90, 320분의 200 이걸로 가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죠? 자, 봅시다. 1차에서의 배분은 동력비가 있으면 동력을 뺀 수선과 공장, 동력비가 있으면 동력을 뺀 수선과 공장으로 나누고요. 수선은 자기를 뺀 동력과 공장으로 나누고 공장은 자기를 뺀 동력과 수선으로 가면 돼요. 자, 2차 배분할 때는 동력 부분, 수선 부분을 그냥 AB로만 나누면 돼. AB로만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AB로 나누는 모수가 여기 보면 이렇게 부문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눌 때, 자, 동력을 나눈다. 그러면 내 거를 빼고 나머지 거의 합계분에 그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내 걸 나눠주고요. 자, 핵심만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AB 제조에 대해서만 가지고 400분의 220, 400분의 180, 이거는 뭐죠? 160분의 90, 160분의 70, 이거는요? 320분의 200, 320분의 120. 자, 500분의 220이 아니고요. 250분의 90이 아니라 440분의 200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동력이면은 빼고 간다. 동력이면은 500분의 얼마. 자, 여기서는 40을 빼 210분의 얼마. 여기서는 39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주고 2단계로 갈 때는 이 두 개를 합친 값 중에 하나만 가면 된다. 이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제조부문비 합계까지 나오죠? 계산할 수 있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국민공업의 2020년 2월 제조간접비 자료이다. 자, 배부액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파트 3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긴급 이게 메시지가 뜨는 바람에 잠깐
브레이크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화면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넘어서 집중하기 힘들 수 있어요. 예, 잠시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